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우리 2016년의 마지막 시험 오늘 끝났어요. 지난 11월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난이도로 계속 가거나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면서 오늘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진 정도의 난이도로 시험이 출제되었었는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듣기는 요즘 계속 이런 추세예요. 일부분이 어려워요. 일부분이 계속 설명문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 단어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부분하고 3부분은요. 한 30% 정도는 그냥 불러주는 그대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6급에서 30%면 적지 않은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똑같진 않아도 이렇게 비슷한 단어만 봐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들이 이번에는 꽤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훨씬 괜찮았던 것 같고요. 속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부분은 확실히 지난번보다 좀 더 느리게 나왔는데요. 2, 3부분으로 가면서 조금 빨라지더라고요. 성우분들이 빨리 녹음하고 집에 가고 싶었나. 그래서 어쨌든 이 빠르기는 어느 정도 약간 평준화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지금 빠르기를 굉장히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빠른 듣기에 익숙해질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독해로 가시면 독해 일부분은요. 어법 같은 이제 범위인데요. 이 부분은 좀 평소에 우리가 일단 제 기준에서 강의를 할 때 이런 거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만 풀려요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고요. 독해 이 부분 마찬가지예요. 더 내려갔는데요. 6급에서 이런 단어 참 잘 나와요 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시험에서 뭐 이걸 내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좀 시험이 많이 나와줬고요. 독해 3부분이 지난달에 제가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프를. 너무 어려운 글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글 다 비교적 평이했고요. 특히 앞에 글은 只要就 혹은 除了还처럼 우리가 이렇게 관련사를 이용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꽤 괜찮았어요. 4부분 쌤 저는 되게 어렵던데 맞아요. 글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제가 왜 이게 낮췄냐 속독이 됐었거든요. 속독이 됐다는 말은 문제 딱 보고 여기서 핵심 단어를 찾아서 키워드를 찾아서 올라가면 답이 딱딱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건 글이 어려운 거하고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글이 어려운 거는 뭐 그 전체 내용을 읽어야 할 때 우리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답이 나와준다면 그렇게 난이도를 높게 잡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쓰기. 지난 시험이 정말 대박이었죠. 이만큼 제가 그래프를 올려놨었는데요.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가까스로 이해했다 치더라도 쓰기가 너무너무 수준이 높았어요. 정말 그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번엔 거기에 비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좀 돌아간 듯한 몇 가지 좀 어려운 표현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인공 이름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쓰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017년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어쨌든 뭐 들쑥날쑥 하는 면은 분명히 있는데요. 자, 저랑 한 몇 가지 좀 전형적인 문제들 뽑아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 독해 일부분, 어법에서는요. 항상 빠지지 않는 문제죠. 관련사 문제 역시 나왔는데요. 자, 如果 만약 뭐뭐라면 既然 이미 뭐뭐한 이상 그리고 짝은 还是 여전히를 썼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할 때 이 독해 일부분을 풀 때 맨 처음에 하라는 게 네모하기부터예요. A, B, C, D 전체를 다 보고 네모를 다 찾아내라 그래요. 학생들이 뭐 수이란 단시 있어요. 如果 지우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네모를 하다가 답이 나오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如果를 우리가 가정이라 그래요. 그죠?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죠. 여기 자리도 많은데 제가 한번 적어볼까 봐요. 원래 점을 6개 적는 게 중국어는 맞지만 일단 3개만 지우. 보통 如果는 제일 많이 쓰는 아이가 지우하고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如果랑 한 가지 비교를 해볼까요? 即使 물론 똑같은 말이 되게 많아요. 뭐 即使, 即便, 哪怕, 纵然 많지만 대표로 얘는 보통 이제 예하고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통 얘를 가정이라고 얘를 가설이라고 하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얘는 해석을 할 때 만약 뭐뭐라면 얘는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가정일까요? 가설일까요? 물어봐요. 만약에 내일 비가 와도 수업 꼭 올게요, 선생님. 이러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져요. 만약 내일 비가 와도 수업 꼭 올게요. 쌤이 만약을 썼는데 그럼 가정인데 이게 가정이면 물을 것 같지를 않고
막 되게 혼란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해석으로 어떻게 안 돼요. 가정과 가설은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본은 똑같아요. 둘 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둘 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아직 발생도 안 했어요. 가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 게 들어온다고요. 따라서 앞부분만 듣고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그거는 가정도 될 수 있고 가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뭘 보고 구분하냐? 지금 뒤에 짝이 다르잖아요. 얘는 변화를 강조해요. 나는 변화겠다. 얘는 변하지 않겠다. 얘를 쓰거나 보통 뭐 하이시나 렁란 같은 걸 써서요. 여전히 변함없이 뭐뭐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앞은 똑같아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저 수업 안 올 거예요. 가정. 만약에 내일 비가 와도 저 수업 올게요. 변함없이 가설. 제 남자친구가 되게 만약에 잘생긴 거예요. 엄청 잘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못생겨지면 저는 헤어질 거예요. 난 얼굴 보고 사귀어요. 이러면 가정. 아유 못생겨지더라도 발생하지도 않았고 현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얘기죠. 가짜들. 못생겨지더라도 사귀어야죠. 나는 걔 외모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가설. 요렇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 如果自己没有飞翔的翅膀 만약에 자신에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없다면 우리가 누가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얘기하는 거죠. 지란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갈까요? 지란은 제가 아까 뜻이 이미 뭐뭐한 이상이라고 했어요. 한 이상. 그럼 얘는 뭐예요? 이미 동작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지란你这么说了 기왕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 부추일러 그럼 나 안 갈게. 이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과 가설들은 어때요? 아직 발생을 안 했죠. 처음 시작이 아직 발생을 안 했어요. 전혀 현실과 관계도 없고 내가 날개가 없다면 당연히 없죠. 被人 누군가에 의해 举上了高空 높은 저기 공중까지 끌어올려진 이상 이미 올려졌다고요? 이 자체가 다 가짜인데 여러분. 그리고 还是 지라는 보통 지우랑 써요. 여전히 跌落下来的 떨어지게 될 거다. 세 개가 모두 뭐예요? 가짜들이에요. 아직 현실에서 존재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은 일들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어울리냐면 바로 지시가 어울려요. 넣어볼까요? 만약에 자기가 날개가 없으면 설령 끌어올려지더라도 여전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정과 가설을 이용해서 계속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들, 가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 관련 문제 한번 해봤고요. 의미상의 호응이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똑같이 하는 것들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동사 4개 주의하세요라고 해요. 얘들을 보고 눈이 안 동그래지면 육급을 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해요. 避免 피하다죠. 난면 제가 초짜라서 실수를 피하기가 어렵겠어요. 5급 동사 피하기 어렵다. 预防 예방하다, 防止 방지하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와요. 안 좋으니까 피하고 안 좋은 걸 피하기 어렵고 안 좋으니까 예방하고 안 좋으니까 방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만 보면 눈이 땡그레지시면서 거요. 이걸 같이 섞어서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딱 걷고 D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얘네가 접속사가 되면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요. 그러면 E가 들어가게 되면서 앞에 문장을 제가 편의상 A, B라고 하면 A 함으로써 B를 이 두 개는 미엔이 붙어서 면하다. A 함으로써 B를 피하다. 얘네 둘은 방이 붙으면서 이 방 A 함으로써 B를 어떻게? 방지하거나 예방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뒤에 B는 반드시 어떻겠어요? 역시 피하려고 하고 역시 예방하거나 방지하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색채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미엔과 이 방을 보면 무조건 딱 끊고 D가 마이너스인지 체크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아시겠죠? 미엔이나 방이 들어가는 단어들은 무조건 보면 동글, 체크. 자, 그럼 여기 동글, 이 미엔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색채가 분명히 마이너스여야만 해요. 읽어볼게요. 避免出现错误, 잘못이 생기는 걸 피하면 좋은 거잖아요. 의미가 잘못됐죠? 얘를 쓸 필요가 없겠죠. 잘못이 생기게 냅두세요. 그래야 피하죠. 되셨어요? 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 요건 추가 설명이요. 나중에 우리가 좀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미엔을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信息填写完成后라고 했어요. 정보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请认真核对 자세히 좀 비교를 해보세요. 해봄으로써 원래 우리가 직역을 하면 써있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봄으로써 대조를 해봄으로써 잘못이 생기는 걸 피하다.
근데 이게 너무 해석이 어색하지 않아요? A 함으로써 이것을 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뒤집어요. 어떻게? 얘를 뭐뭐 하지 않기 위해라고. 않기 위해라고. 위해, 웨일러처럼 쓰는데 않기 위해. 그래서 해석을 실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잘 좀 대조를 해주세요. 이렇게 뒤집는 것이 보통 해석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문장 분석력 문제. 제일 출제율이 높죠. 제일 많을 때는요. 10문제 중에서 뭐 7문제, 8문제 이래요. 문장 분석력 문제는 간단해요. SVO, 그림 그리는 습관만 있으면 맞춰요. 근데 그냥 문장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절대 못 찾아요. 그러면 볼까요? 이 사람이 이 작품에서 묘호이 더 묘사한, 자, 꾸미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두 개가 병렬 관계예요. 우리 뚠하우를 썼다는 거는. 봄꽃이 처음 피고, 죄송해요. 봄꽃이 처음 피고, 봄 풀이죠? 풀이, 투리. 이게 녹색을 토해낸다고요? 초록빛을 띠고. 뭐 문장이 이래요. 꾸미고 주어만 있고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었어야 되냐? 이 사람은 이 작품에서 묘사했다. 뭐를? 얘를.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야죠. SVO 하는 습관만 있으면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우리 사단에서는 상급부터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SVO, SVO. 자, 볼게요. 手机机器人 더 꾸며요. 诸多优势 많은 우수한 점은 이미 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외과의 精准手术 수술을 위해 조건, 유리한 조건.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건을 뭐 하다 그러죠, 우리? 뭐 하다 그러죠? 디공, 그죠? 네. 특히 디공은 为什么什么提供 아니면 하나 더 给什么什么提供 이렇게 딱 두 가지하고 씁니다. 자, 요런 문제들은 뭐 항상 무조건 아무리 못해도 30-40%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독해 제2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2번 문제인데요. 총 하나, 둘, 세 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일단 1번 빈칸부터 한번 가볼게요. 电视机收音机产生的噪音 소음이죠. 유급명사. TV나 라디오가 발생시키는 소음은 약 60에서 80데시벨 몰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시지 세탁기는 한 42에서 70 정도 되고요. 임상의학 1번에서 밝혔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명사가 들어가서 최종 주어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임상이란 말이 이게 우리 6급 단어거든요. 우리 왜 임상 실험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막상 임상이 무슨 뜻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어 하면서 알았어요. 린이 뭐냐면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床은 침대잖아요. 그래서 임상의학이나 임상실험을 한다는 거는 의사가 직접 이 환자를 돌보면서 자기가 겪었던 거를 얘기할 때 임상실험, 임상의학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사고요. 뜻으로 하면 의사가 직접 환자를 치료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의학 뭐에서 어떤 결과를 밝혔을까요? 첫 번째实践. 얘는요. 제가 중문과 다닐 때도 생각했어요. 얘 실천이라 해석하면 되게 이상해. 우리가 日常实践中 이래요. 일상 실천에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해본 것이라고 좀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실천, 되게 이상하실걸요? 그래서 이런 임상의학에서 실제로 해본 것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고요. 빠오까오는 보고하는 거죠. 보통 양사가 이펀 빠오까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서, 하나의 보고. 그래서 의학 보고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알리는 좀 잘 나오지 않아요? 사례나 케이스. 보통 이치, 알리. 그래서 의학적인 어떤 실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처이에는 테스트인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智力测验, IQ 테스트. 그 다음에 심리 테스트. 이럴 때 쓰게 됩니다. 역시 적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루어가 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루고와 마찬가지예요. 만약 뭐뭐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가정하는 거죠. 만약 장기간 生活在 어디에 생활해요? 80데시벨 이상의 환경에 있다면 50%의 사람이 호의 조동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의가 들어가고 청력.
하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하게 될 겁니다. 상시부터 갈게요. 6급 동사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저하고 잃어버리다 혹은 잃다, 버리다 시리즈, 그러니까 가로예요. 그냥 잃다도 되고 잃어버리다 시리즈를 좀 외워버릴게요. 구체적인 걸 분실한다는 의미에서 잃어버리다가 있고 추상적인 걸 잃을 수가 있고요. 회화체 좀 가볍게, 회화체라고 해서 꼭 말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볍게 얘기할 때랑 아주 격식을 차려서 얘기할 때 해서 4가지가 나오게 돼요. 우리 지갑 한번 해볼까요? 지갑을 분실했으면 띠우시 젠바오, 줄여서 띠우 젠바오라고 하죠. 이 한 글자가 4급짜리예요. 아주 수준을 높여서 격식 있게 얘기할 때 분실하다는 이시 젠바오라고 합니다. 요건 6급 단어예요. 추상적인 거 밀어볼까요? 예를 들어 기회를 잃어버리다, 失去机会 혹은 失掉机会라고 하시는데 이때 失去 5급 단어시고요. 丧失机会 얘는 훨씬 격식 있는 표현으로 6급 단어에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에 외우셔야 돼요. 중국어는 이래서 어휘가 어려운 거죠.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목적어의 성격에 따라 단어가 뜻이 다 똑같은데 되게 많아요. 그죠? 4개를 외우시는데 지금 우리한테 나온 거는 丧失잖아요. 丧失는 추상적인 걸 잃어요. 청력을 잃어요. 말 돼요. 5. 되셨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높아지면서 좀 끔찍하긴 한데 제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쌤 다리는 만져진. 자, 구체적인 건 분실하다는 뜻일 때만. 진짜 끔찍한데 다리를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역에 놔두고 왔을 때만. 아시겠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소중한 친구를 한 명 잃었어. 친구 잃었어. 구체적, 추상적. 추상적. 친구를 쇼핑백에 넣어 다니다가 백화점에 놔두고 왔을 때만 구체적. 아시겠죠? 이런 거 다 추상적에 넣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째 단어, 削弱는 세력이나 힘이 약해지는 것. 이건 다 힘쪽에 쓰는 단어예요. 손실은요, 경제적인 방면에서 보통 많이 쓰거든요. 경제적 손실. 목적어 같은 경우도 보통 재산 혹은 인력이나 물력이라는 건 물질적인 자원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고요. 샤오미에는 제가 할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가족이 있는데 형 이름은 샤오슈예요.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의 이름은 샤오추고요. 한 아이의 이름이 샤오미였어요. 샤오슈 형은 동생들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5급이고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우리 영어로 생각하면 자동사입니다. 그냥 주어가 사라졌다, 끝이에요. 주어가 사라졌다. 이란성 쌍둥이들은 굉장히 성격이 비슷해요. 둘 다 6급이고요. 얘네들은 뒤에 똑같이 부정적인 거, 아주 안 좋은 거를 싹 없애버린다는 뜻까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일란성이 아니죠. 이란성이죠. 왜냐? 샤오추는 추상적이면서 안 좋은 거, 샤오미는 구체적이면서 안 좋은 거. 약간 달라요, 얘들이. 샤오추는 예를 들어 오해를 없앤다거나 오염을 없앤다거나 갈등을 없앤다거나 문제를 없앤다거나 스트레스를 없앤다거나 이런 거에 쓰고, 샤오미에는 바퀴벌레를 없앤다거나 쥐를 없앤다거나 잡초를 없앤다거나. 그래서 우리 샤오 형제들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샤오시, 샤오추, 샤오미. 아시겠죠? 오늘은 비록 답이 아니었으나 얘네들은 항상 대기 중입니다. 네, 그 다음 3번 빈칸 쪽으로 가볼게요. 자, 3번 빈칸은 所以 그래서 在家庭 실내, 실내에서는 应该严格 조동사가 나왔는데 형용사도 있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동사가 나올 건가 봐요. 엄격하게 뭐 해야 된다? 이런 가정용 전기기구의 음량, 볼륨과 시간을 이거 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콩즈. 저는 이건 좀 영어가 좋은 것 같아요. 컨트롤하다. 컨트롤하다. 혹은 뭐 아니면 한국어로 통제하다. 그래서 시간이나 행위 혹은 콩즈, 징슈. 이게 내가 막 지금 막 흥분되지만 좀 이렇게 가라앉힌다든지 이런 걸 컨트롤하다. 혹은 사람을 컨트롤하다. 답 될 수 있고요. 차오종하고 차오조는 좀 같이 보시죠. 차오종은 기계를 조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BNE가 무슨 말이냐.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하다. 요즘 우리 그것 때문에 광화문 가고 막 이러잖아요. 촛불 들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 뜻이 있는가 하면 차오조어는 그냥 기계 요것만 똑같아요. 네. 자, 위에 제약하다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발전, 행동이나 행위 2가지를 제약하다. 그래서 여기 답은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쭉 같이 되는 건 A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너무 되게 어려운 단어가 막 나오는데 뭐 봉우리예요. 네, 에베레스트인데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여기서부터 봐요. 사람들이 짜이 어디에서 이 꼭대기에서 가져온 암석 으흐에서까지 가르쳐 드시고 발견했대요. 뭐를? 화석을요. 어떤 화석을? 바다 생물 화석을 발견했대요. 암석에 뭐해서? 모싱은 우리가 큰 물건을 조그맣게 똑같이 줄여놓은 예를 들어 뭐 배 모형, 비행기 모형 말도 안 되죠. 모판은 모범인데요. 우리 모범이 중국어에 되게 많으니까 한번 쫙 읽어볼게요. 디엔판 그리고 방향 그리고 지지. 지지는요. 원래 기본 베이스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깃발이 항상 높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 보게 되죠. 그래서 모범이라는 뜻. 어쨌든 답은 아니에요. 비아오번 표본.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막 나비 잡아서 표본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이 피아오번. 예. 메이는 또 우리가 육금 양사라서 같이 갑니다. 표본. 그래서 암석 표본에서 암석에서 조금 떼어나온 표본에서 말 되죠. 빰뻔은 딱 영어가 죠. 버전. 뭐 초기 버전. 뭐 이런 거 할 때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나왔으나 끝까지요. 2번 빈칸으로 갈게요. 그게 뭐를 설명하냐면요. 这里 이곳이 정자의 하이平面 이시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곳이 옛날에는 바다 밑에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바다 생물이 나왔으니까요. 에베레스트 꼭대기에서. 그리고 200만 년 정도 가까워져서야 그제서야 드러냈다. 하이면. 그래서 이 해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건데 여기는 그걸 꾸밀 수 있는 부사들이 지금 4개가 쪼르륵 나와 있어요. 지엘리엔 파션 연이어 발생하다. 지엘리엔 부또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세트로 지엘리엔 부또한. 끊임없이 드러나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수이지 똑같은 말 외워요. 리커 즉시, 리지 즉시, 마상 즉시. 즉시. 이거 전혀 어울리지 않죠? 주지엔은 똑같은 단어가 되게 많죠. 주부, 주지엔, 지엔. 얘네 전부 다 점점 차츰. 일단 답은 될 수 있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주부 나오면 어떡해요? 자, 얘만 뿌를 썼고 얘네들은 지엔이에요. 여러분, 뿌는요. 발걸음 보자예요. 영어로 할까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얘는 점점이 이런 느낌의 점점이에요. 그럼 어떤 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점이냐? 사람이 의식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점점 변화시킬 때 이런 점점을 써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점점 내 실력을 향상시키다. 여러분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중국어 실력이 올라가나요? 아니겠죠. 움직이고 돈 내고 시원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중국어 실력을 점점 향상시키다. 돈 내고 들어오고 클릭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주부고요. 이 지엔이 들어가는 사실 이 두 개의 차이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얘네들은 서서히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점점 늙어가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이게 노후 시간 점점 잠이 들고 이런 그냥 시간적인 변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주부였다면 답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혜는 답이 가능하죠. 루쉬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루쉬는요. 반드시 발생하는 것들이 다 끊어져서 계속해서예요. 보통 우리 학생분들이 지쉬하고 막 헷갈리시는데요. 지쉬는 어떨 때 쓰냐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그럼 잠깐 어떻게 돼? 공부하는 걸 끊겠죠. 끊고 전화를 받고 안녕 하고 끊고 지쉬 칸슈 한번 끊었음에도 그 동작을 잊지 않고 연결할 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루쉬는요. 일어나는 게 다 띄엄띄엄이어야 돼요. 절대 붙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업정이 울려요. 학생들이 교실로 계속해서 들어와요. 학생들이 배하고 등하고 붙여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들어오나요? 아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루쉬 진教室来了 라고 얘기해야죠. 그쵸? 봄이 되었어요. 꽃들이 계속해서 피어나요. 꽃이 약속했어. 야, 나 딱 피면 너 그다음 딱 이어서 펴? 이거 아니잖아요. 루쉬 카이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띄엄띄엄 계속해서 여기하고는 맞지가 않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은 얘네들은 일단 뭐 뜻도 이상하지만 등기하다는 진짜 안 되고 등기하는 건 저기 주민센터 가서 등기하시고요. 기재하다를 쓰려면 앞에 G를 하나 썼어야 돼요.
기재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돼야지. 그냥 명사로 기재. 이거는 아니잖아요. 얘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고 CD는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취시와 취쇼. 자, 한국어도 똑같아요. 듣기에 뭐뭐라고 해요. 근데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항상 똑같은 글자 빼고 다른 글자에 집중. 시는 뭐예요? 쇼시.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바에 따르면 이렇다고 한다. 쇼는 뭐예요? 누가 말을 한 거죠. 그걸 내가 들어보니 이렇다고 한다. 그래서 표면적인 뜻은 거의 똑같은데 얘가 훨씬 확신이 있어요. 쥐씨가 훨씬 내가 아는데 이렇대. 쥐쇼는 내가 들었는데 이렇대. 확신이 훨씬 있는 표현이고요. 그럼 이왕 하는 김에 팅쇼는 선생님, 팅쇼는 얘랑 거의 비슷하죠, 얘랑. 얘랑 거의 비슷한데 좀 표현이 더 회화체, 좀 가볍고요. 또 한 가지 얘가 할 수 있는 거 중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그러던데 팅워朋友说, 팅마마 说 이렇게 끊어질 수 있지만 얘들은 그런 게 안 되죠. 네, 해서 C, D는 일단 3번 빈칸은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 봉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성과가 올라가고 있냐. 요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기적으로 기간 나눠서 말도 안 되죠. 定期发生, 定期检查, 몸을 정기적으로 检查, 검사한다던가 빈판, 빈번하다는 발생 빈도가 많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빈판 파셩, 이 마을에 호랑이가 빈판 출현. 그 다음에缓慢하고요. 迟缓은 둘 다 느리다인데 차이점. 얘는 실제 움직임의 속도가 느릴 때, 얘는 추상적인 것들이 느릴 때. 공부하는 진도가 느리거나 진전이 늦거나 발육이 느리거나 이런 거고, 요건 정말 움직임. 삼봉우리가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C. 전체적으로 답은 C.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독해 4부분 계속해서 한번 보실게요. 독해 4부분은 한 2편 정도만 가지고요. 어떻게 우리가 속도, 그러니까 빨리 탁 답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를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81번에서 84번은 니엔가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떡이에요. 설날 같은데 먹는 떡에 대한 유래에 그런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81번부터 벌써 사람 기를 확 죽이잖아요. 이게 뭐야, 저도 이런 단어 처음 봐요. 막 여러분, 이게 오나라 왕의 이름인 거예요. 아우 정말. 建筑城墙的目的是, 제일 중요한 말에 제가 보통 밑줄을 칩니다. 동그라미 이제 찾아야 되는 정답이고요. 이 사람이 성을 세운 목적이 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단락부터 성을 만들다를 막 찾아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다 보니 1번 단락 세 번째 줄쯤 이 사람이 여기 앞에 나와요. 이 사람이 명령했어요. 이것도 신하 이름이에요. 이런 건 다 사람 이름이에요. 신하한테 建筑, 쭉, 야 만들어 세워. 뭐를? 무슨 따청, 그죠? 성벽을 세워라 라고 함으로 써 뭐를? 显示他的功德, 자신의 공과 업적과 덕을 드러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A 함으로 써 비하다. 어색해요. 그래서 뒤집어서 자신의 공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을 지었다. 즉 이게 곧 목적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짱시. 똑같은 말이에요. 드러낸다. 자신의 공덕을. 정 안 되면 공덕만 찾아도 얘였어요. 두 번째 문제. 친절하죠? 두 번째 단락에서 이 아까 신하는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좀 확실한 힌트가 없을 때, 아까 얘는 굉장히 확실한 힌트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냥 어떡하란 얘기야. 그럴 때는 항상 A, B, C, D를 먼저 읽고 올라가는 게 유리하죠. 상식적으로. A, B, C, D를 읽는다는 건 범위가 4개로 좁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읽어 내려오다가 겹치는 게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A, B, C, D 읽으셨어요. 읽고 올라가서 얼마 가지 않아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 우즈쉬는 시험관 깊이 느꼈다. 요리 걱정, 우려를 느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말이 따이요 걱정했다. 국가의 안위를. 네, 자 그 다음 이거 단어 너무 어려워. 그냥 한자로 찾을 거예요.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열심히 찾았어요. 저도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치 따 어디로 가서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말이. 땅을 파서 식량을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파시엔 뭐를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했대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城砖竟然是用糯米粉做的. 아유 어려워라. 정주안 쌤 주안 몰라요. 사실 6급 단어긴 한데 성을 만든 벽돌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찾아야 돼요. 얘가 뜻밖에도 이 무슨 쌀 가루로 만들었더라.
있더란 말이에요. 뒤에 정추안은 이 가루로 만들었다. 됐잖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4번. 수조더 니엔가오는 어떻냐? 그러면 이건 되게 확실해요. 수조의 니엔가오 찾으러 가셔야 돼요. 4번 단락에 처음 나오더라고요. 수조 니엔가오. 모양이 어떻다? 위 정추안 아까 여기서 했죠. 벽돌 모양과 되게 닮았고 게다가 삶고 난 다음에 글자 어려워요. 이게 되게 느끼하다는 뜻인데 근데 모르면 그냥 그대로 느끼하지 않다. A, B, C, D 보니까 똑같은 말. 맛이 느끼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글만 보면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우리 한 편만 더 볼게요. 자, 93번. 다음 중 이거의 기능은 이게 뭔지 아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일단 얘를 그래서 최선을 다해 찾으면 돼요. 찾아봤더니 2번 단락 끝나는 부분에 얘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이렇게 치는 걸 포저하우라고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앞에 것이 즉 이겁니다 하고 앞에 설명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호흡으로 한번 가봤더니 所有识字的被试者 모든 글자를 아는 실험 대상자들은 나오쪽 머릿속에 존재하더래요. 뭐가? 어떤 뇌 구역이 뇌 속에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 专门负责加工文字 문자 가공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따라서 그것이 즉 이 구역 이름인 거거든요. 이 구역은 어떤 기능을 한다? 문자를 가공한다. 너무 그대로잖아요. 이 문제는 겁먹을 필요가 사실 전혀 없는데. 자, 94번. 이 가설이 가리키는 것은 큰 따옴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 이 표현이 그래 그대로 나온다는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는 뜻. 심지어 오늘 시험은 또 줄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가설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설. 이 가설이란 말을 썼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앞에 이미 얘기를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가설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려면 앞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속독을 하시면서 뒤로 가신 분들은 답을 못 찾았을 거예요. 앞으로 가셔서 3번 단락에 봤더니 만약에 이 이론이 정确的 옳다면 지우, 如果 지우 짝이죠. 뭘 의미한다? 意味着 6급 동사 요렇게 가로 열어서 자, 쭉 의미하는 내용 至少 적어도 在加工的早期阶段 네, 처음 가공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识字 글자를 알기 위해서는 不需要 뭐가 필요하지 않는다? 기타 언어 능력의 보조 辅助的 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가설은 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뭐냐면 초기에 글자를 아는 것은 언어 능력이 필요치 않다. 무관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얘가 누구예요? 글쎄요. 네, 얘는 비둘기인데요. 꺼즈가 비둘기인 건 몰라도 괜찮아요. 이 실험에 관해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얘도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둘기 찾는다고 바로 나오는 답이 아니거든요. 너무 힌트가 이게 포괄적이죠. 그러면 역시 A, B, C들을 먼저 읽으세요. 읽고 4개로 범위를 줄여놓고 그 단락, 비둘기 나오는 단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4번 단락에서 비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비둘기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읽다가 방금 내가 읽은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는 거죠. 거기서 스탑하시는 건데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 게다가 如果 만약 뭐라고? 将单词中的某一个字母를 지향은 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 단어의 어떤 글자 하나를 替换掉 이렇게 바꿔버리고 变为非词 글자가 안 되는 단어가 안 되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鸽子能较好的区分出来 비둘기가 그거를 굉장히 잘 구분을 해내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나오잖아요. 鸽子는区分出非词 글자 단어 안 되는 글자들을 조합을 구분해낼 수 있다. 96번 마지막 단락에서 옳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마지막 단락 그걸 다 읽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4개로 줄여놓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 A, B, C, D 읽었어요. 읽고 올라가서 보니까 북구어 그러나 처음 시작이 이랬어요. 这些歌词는 리 뭐로부터 真正掌握人类的语言 진정으로 인류가 쓰는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익히기까지는 还差得很远 너무나 아직 멀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歌词는 웨이는 여러분 부정부사 메이나 메이오를 뜻합니다. 그래서 没有真正掌握人类语言 진정으로 인류의 언어는 파악하거나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익히지 못했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독해 4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쓰기로 넘어갈게요. 이번 쓰기는 샤올리가 주인공이었어요. 사실 주인공 이름이 어려운 것도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굉장히 간단했고 흐름은 총 7단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매 단락의 내용을 거의 서술을 할 거예요. 자, 1번 단락. 샤올리는 유치원을 경영하느라 바빠 가족을 돌볼 수가 없어 나이든 어머니는 아파트에 혼자 외롭게 있었다. 어머니와 1시간 넘게 있었으나 어머니는 말도 없고 눈빛이 공허하고 행동이 느렸다. 걱정이 된 샤올리는 어머니를 유치원에 모시고 갔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고는 매우 흥분해서 많은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냄도 제가 줄인 거예요. 거기에 애들이 할머니 이거는 뭐예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직접화법이 많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처럼 선별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만 줄칠게요. 샤올리는 유치원을 경영하느라 바빠.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가 아파트에 혼자 외롭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걱정이 된 샤올리는 어머니를 유치원에 모시고 갔다. 맞습니까? 아이들이 어머니를 보고는 많은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냄. 요 정도. 우리가 천자를 400자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이나 반보다 적어야 되는데 지금 약 반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제 조절을 좀 더 해야겠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선별했어요. 이때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비교적 간단한데 유치원을 경영하다, 찡잉幼儿园이라든지 그 다음 말을 끊임없이 하다, 说个不停 요거는 관용 표현이에요. 핸드폰이 계속 울리네, 响个不停 나 한번 웃으면 계속 빵 터져. 계속 웃어, 笑个不停 이렇게 쓰는 표현들.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말을 했다. 2번 단락. 어머니는 아이들의 귀여운 웃는 얼굴과 친근한 말투를 들으며 웃음을 띄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질문에 인내심 있게 대답해 주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활발해지고 젊어진 것 같았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머니는 아이들의 귀여움 이거 필요 없어요. 웃음을 띄었고, 그쵸? 웃음을 띄었고. 아이들이 귀엽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어떻게 졌다? 활발해지셨고. 이 정도면 되겠죠. 이건 한 3분의 1로 거의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띤 표정 푸시엔샤오롱이라고 얘기하는 따페이. 그리고 호위엘러칠라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3번 단락. 샤올리는 기쁘고 안심이 되었다. 샤올리는 사회 노령화가 심각한 지금 독거노인은 늘어가고 다른 양로원들은 모두 노인들끼리 함께 있어서 분명히 활력이 부족할 것이니 만약 유치원에서 양로원을 함께하면 노인들의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고 아이들의 호기심과 지식력도 만족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샤올리는 떠올랐다 이 많은 내용이 들어간 건데요. 자, 딱 기본적인 것만 딱 뽑아낼게요. 기쁘고 안심이 되는 거는 안 써도 돼요. 당연히 기쁘겠죠. 어머니가 지금 활발해지셨는데 그런 쓸모없는 얘기는 빼고 샤올리는 하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생각이 떠올랐다. 사실 이제 순서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니까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만약 유치원에서 양로원을 하면 자, 첫 번째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호기심 혹은 지식욕을 만약에 모르겠으면 그냥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떠올랐다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쁘고 안심이 됐다는 말이 원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빼이깐 신웨이라고 했어요. 신웨이란 말은 신은 기쁘고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된단 말이고 빼이는 더더욱 느꼈다라는 얘기인데 표현을 쓰면 굉장히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걸 기억 못하면 안 되니까요. 자, 우리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중국말로 脑中闪过一个念头라고 얘기해요. 脑中闪过一个念头 샤니면 번쩍 했단 얘기예요. 머릿속에 뭐가 하나 스쳤어요. 办养老院 양로원을 연다. 양로원을 운영하다 라는 표현. 既能缓解孤独,缓解 오급동사, 고독감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又能满足, 뭐를 만족시키고 아이들의 하오치신, 호기심과 지우치위, 뭔가를 알고자 하는 욕구, 근데 뭐 모르시면 요까지만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도 있고 연결할 때 既能什么什么, 又能什么什么 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단락. 샤올리는 바로 행동으로 옮겨 관련 기관에 흑화증을 신청하고 성공적으로 양로원 유치원에 들여왔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해서 노인들의 흥미를 끌게 되고 신청자가 갈수록 많아졌음. 이곳에서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만들기도 가르쳐줌. 아이들은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하고
노인들도 어린 시절의 천진함과 정감을 발산함이라고 했어요. 자, 샤오리는 뽑아낼게요. 바로 행동으로 옮겨 중간과정 빼시고 성공적으로 양로원을 유치원에 들여옴. 이건 중요하잖아요. 일단 들여와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신의 변화를 많이 얘기했다. 이런 걸 다 쓰면 우리는 줄여쓰기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갈수록 많아짐. 되셨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좋으니까. 이곳에서 노인들이 한 일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되고 노인들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결과가 중요하겠죠. 자, 전공지향, 지향이 빠라 그랬어요. 양로원을 빤질러幼儿园 하면 유치원으로 들여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환파 발산한다는 얘기요. 동전 동취라고 하면 어린 시절의 천진함과 그때의 정취.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느낌을 막 이렇게 발산했다. 마치 젊어진 것 같았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 정도도 없는 6급 작문은 없어요. 5번 달라. 일부 부모는 노인들의 건강 상황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걱정함. 부모님들의 걱정을 없애주기 위해 시아올리는 부모님들을 초대해 참관하게 함. 노인과 아이들에게 모두 전문적 의사가 정기적 검사를 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과 귀여운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걱정이 사라짐. 핵심은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일부 부모는 이것을 걱정함. 되셨죠? 그 다음 시아올리는 참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요 전문적인 의사 이것까지 못 들어가요. 요런 모습을 보고는 걱정이 사라졌다. 요 정도. 예, 이렇게 뽑아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나왔던 굉장히 수준 높은 표현이 왈더 보일러호 그냥 왈더 까우싱 이런 표현을 굉장히 어렵게 했죠.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쉽게 바꾸시면 되고요. 요리, 우려나 걱정이 뚜시 순식간에 일산얼취하면 사라지다. 아니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샤오실러 5급 단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샤오실러 사라졌다. 자, 6번 단락에서는 그 중에 대학에서 퇴직한 한 교수님이 되게 큰 단표에서 길게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여기 있어 보니까 이런 점이 되게 좋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은 생략하셔야 됩니다. 그 한 분의 얘기가 중점이 되어서 들어오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략을 하는데 요 교수님이 한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얘기할 거고요. 자, 7번 마지막 단락이에요. 샤올리의 이야기가 한 영화 제작사에 흥미를 일으켜서 그녀는 이를 소재로 여기서 영화 제작자를 얘기해요. 그녀는 이것을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영화 제작자는 말했다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노인은 풍부한 생활 경험을 갖고 있으니 만약 잘 이용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큰 손실이며 양로원을 유치원과 함께 여는 것은 노인들을 다시 한번 사회로 진출하게 만든 위대한 사례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만 뽑을게요. 샤올리의 이야기가 한 영화 제작자의 흥미를 일으키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함. 되셨죠? 그리고 어디 갔죠? 영화 제작자는 뭐라고 말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양로원을 유치원과 함께 여는 것은 노인들을 다시 한번 사회로 진출하게 만든 위대한 사례라고 말했다. 자, 제가 이 줄임 표현들을 보면 대부분 단락에서 반 아니면 반보다 좀 짧았죠. 거기에 아까 우리가 6번 단락을 날렸죠. 제가 오늘 이렇게 적었을 때 원고지 딱 3줄이 남았어요. 굉장히 정확한 길이로 쓴 거죠. 자, 주요 내용 선별했고요. 중요 표현은 자, 흥미를 일으켰다. 인치,兴趣 이런 건 5급에서도 이미 다 알아요. 이것을 소재로 이 A 웨이 B, A를 B로 삼다. 우리가 죄송해요. B. 이 A 웨이 B, 츠는 뭐냐면요. 쩌로 시작하는 말이 다 돼요. 쩌도 되고 쩔도 되고 쩌모도 되고 쩌양도 되고 쩔 뭐 다 돼요. 이것을 소재로 파이셔纪录片 이라고 했죠?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을 다시 한번 사회로 들어오게 하다. 다시 한번 짜이츠 롱루 녹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로. 그렇게 한 것은 위대한 케이스 사례입니다. 라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줄여봤는데요. 아이고, 제목을 제가 얘기해야 돼요. 제목에서 여기 나오는 이 말이 아까 그 6번 단락의 교수님이 하는 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잡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끝에 따로 주제가 빠져나오는 단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건 이제 다 끝났고 노인은 뭐뭐이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딱 찾으면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야기만 하다 그냥 딱 끝나는 게 생각보다 제목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 교수님이 하는 말에서 뭘 찾았냐면 반라환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즉
늙은 상태에서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목이 됐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라면 그냥 내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인들의 활력 정도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만들기가 힘든 제목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좋은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아보고 발견했다면 좀 의식적으로 외워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쫙 해봤는데요. 항상 시험은 우리 최은정 사단, 저를 비롯해서 윤효정 선생님, 위혜멍재원 선생님 함께 준비해서 특강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사단은 좀 다른 HSK 팀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HSK를 가르치면서 제일 항상 좀 마음이 찝찝한 게 우리 학생들을 6급 고득점을 따게 제가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6급에서 아주 고득점이 나오고도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팅, 쇼, 두, 시 4개 방면을 다 잘해야 외국어를 정말 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너무 우리는 인풋에만, 그러니까 듣고 보는 건 잘하는데 아웃풋이 안 돼요. 작문도 안 되시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작문은 일찌감치부터 저희가 작문특별반 해서 계속 따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원이라는 학생이 저희 찾아왔는데, 걔가 작문이 원래 50점이었거든요. 2달 동안 작문특별반 듣고 열심히 또 그걸 다 공부해서 98점이 나온 거예요. 진짜로. 98점이면 저희도 이제 가끔 나오는 점수인데, 그만큼 이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1월부터 우리 사단에서는 상급 말하기, 4급 말하기 급수에 따라 5급, 6급 해서요. 자기가 그 급수에 맞는 어휘를 이용해서 진짜 중국 사람들이 실제 회화에서 쓰는 그런 말들을 실용회화로 배울 수 있음과 동시에 또 TSC 아시죠? 말하기 자격증 같이 딸 수 있게 준비시켜드리는 판을 이제 2017년부터 아주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강남 차이용 칼리지예요. 대교회 소속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HSK 한국 사무국하고 또 별도로 대교에서 HSK 시험센터라는 걸 운영해요. 여기에 별도로 또 전국에 30여 곳의 시험 장소가 있는 건데요. 그중에 강남 고시장이 어딘지 아세요? 제 강의실이에요. 강남 차이용 칼리지 401호예요. 그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막 모르는 고등학교, 중학교 가면 어색하고 옆에 사람도 잘 모르겠고. 근데 차이용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내가 많이 봐왔던 통슈애들을 주변에 이렇게 있고,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평소에 들어왔던 그 볼륨과 그 음향으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2월 시험 한번 정리해 봤고요. 너무 지금 당장 아직 성적표도 나오기 전부터 너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험까지도 또 우리 계속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자고요. 네, 수고하셨고요. 2017년 1월에 저는 여러분과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